칼렙은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따뜻한 손길이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없이 어떤 참조점도 없이 자랐다. 그에게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으며 영화에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의 부모는 무거운 침묵과 억눌린 논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냉담하고 먼 결혼 생활을 했다. 그들 간의 애정은 함께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무처럼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으며 감정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부재 중인 듯 무관심의 도만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며 아들의 감정적 필요에 대해 무심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칼렙은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두꺼운 껍질을 만들고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면 위험하며 결국 사랑은 단지 빈틈을 메우기 위한 편리한 구조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던 중 그는 스칼렛을 만났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케일럽은 마침내 그가 놓친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대와 해결되지 않은 열망을 그녀에게 투영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마침내 선택받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약혼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무언가 진정한 것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스칼렛은 그의 행복의 열쇠, 그가 더 이상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탐색의 종점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이었고 필요함이었으며 그가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날에 무너졌다. 그녀는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했다. 마치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배신은 깊은 상처였지만 단순히 배신당해서가 아니었다. 그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스칼렛과의 파괴적인 관계 후 케일럽은 자신이 길을 잃었고 애정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과의 단절감을 느끼며 그를 소비하는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바로 이 취약한 순간에 그는 그레이스와 가까워졌다. 몇 년간 친구로 지내면서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어주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공해왔다. 그녀의 포근한 성격으로 인해 그녀는 그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어려운 시기에 그를 위로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손을 내밀었다. 케일럽에게 그것은 충분했다. 그는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외로움을 덜어줄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거기에 있었고 바로 그 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그의 비밀 친구였고 그는 거리낌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우정 이상의 존재로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레이스는 단순히 그레이스일 뿐이었다. 충성스럽고 이해심이 깊지만 그와 함께 삶을 나눈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반면에 그레이스는 언제나 그를 조용히 사랑해왔다. 그를 만난 날부터 그녀는 우정을 넘어서는 애정을 품어왔지만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고 둘 사이의 연결을 잃을까 두려워 그 감정을 숨겨왔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언젠가 케일럽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아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키워왔다. 어느 날 필요의 순간에 둘이 함께 있을 때 케일럽은 평소보다 더 꽉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레이스는 혼돈 속에서 그의 다처럼 보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그 순간에 몸을 맡겼다. 그러더니 충동적으로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키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덜 느끼기 위한 절박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사귀자고 말했다. 케일럽에게 있어 그것은 단지 도피였고
여전히 그를 잡아먹고 있는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 관계에 감정이 약간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였지만 깊은 속에서는 그것이 단지 편리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그레이스는 그 관계의 잠재력을 믿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리라 확신하며 기꺼이 기다렸다. 그녀는 케일럽이 제공한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로맨스를 살아볼 기회였지만 비록 그것이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 관계는 그레이스가 기대한 감정이 부족했다. 케일럽은 여전히 스칼렛의 배신을 처리 중이었고 심층적으로는 그레이스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친구였으며 그는 더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 상황에 안주했고 그것이 그레이스에게는 그녀가 항상 원했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그 사랑은 결코 상호적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케일럽이 스칼렛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찾아왔다. 그녀가 전화했음을 보고 그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있었던 모든 일로 인해 동요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걸었다. 반성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처럼 그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레이스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냉혹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케일럽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레이스와의 관계가 진지한 것인지 물었다. 마치 대답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의 흔적이 있었지만 냉소적인 어조가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 화를 가득 품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케일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응, 아주 진지해. 우리는 약혼했어. 그녀는 전화를 받은 쪽에서 놀란 듯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었음에도 그 말들은 케일럽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이후 그는 그레이스를 바라보며 진정한 이유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청혼했다. 스칼렛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레이스와 결혼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스칼렛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이 아직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레이스는 청혼에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사랑은 얻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녀는 애정에 조건이 붙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이는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케일럽이 그녀를 선택했을 때 그의 감정이 부족함을 느껴도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이 익숙했고 그리고 속으로는 그가 언젠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마치 좋은 친구들처럼 보였다. 케일럽은 감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갇힌 채 여전히 스칼렛과 그가 패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필요에 집착하고 있었지만 이 싸움은 내부에 있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존중했지만 그녀가 원한 사랑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반면에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며 그가 그녀를 단순한 아내 이상으로 진정한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여자로 보아주기를 희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이스는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일럽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은 그녀를 깊이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 그가 다르게 그녀를 바라보기를 믿으며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헌신했으며 그가 언젠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케일럽을 돌보고 애정을 쏟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를 기다리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간의 흐름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케일럽은 그레이스가 그의 인생의 낭만적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를 무조건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게임이나 이기적인 이익 없이 그의 옆에 있어 주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보살폈으며 아무 요구 없이 그녀의 지원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작은 일상 속에서 그를 듣고 지지하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케일럽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가 항상 찾던 사랑이 줄곧 그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매일 밤 케일럽이 그레이스의 무릎에 머리를 얹으면 그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졌고 이 단순한 제스처에는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긴장을 풀고 보살핌을 받는 것에 자신을 맡겼는데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어왔다. 처음에 그는 어떻게 누군가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매일 그레이스는 그를 놀라게 했다. 작은 제스처, 친절한 말로 그가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 너머를 보는 듯한 그녀의 모습으로 그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그를 진정시킬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불안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힐 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케일럽의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미묘한 느낌, 조용한 감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가 항상 찾던 사랑이 바로 그 앞에 그의 눈을 뜨고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찾아왔다. 그레이스를 한낱 피난처로만 여겼고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자각이었다. 그러나 죄책감과 함께 감사도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자격이 없던 순간에도 한 번도 그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케일럽은 선택을 했다. 그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사랑이 한순간의 감정이나 몰아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매일 그녀를 선택하고 그녀가 항상 자유롭게 제공한 모든 것을 보답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그는 그레이스 역시 변했음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사랑을 주는 동시에 사랑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구걸하거나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그들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사랑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편의와 필요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고 진실한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마침내 벗어난 케일럽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레이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깨달으며 더 이상 확인받으려 하거나 부스러기를 만족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와 함께 그녀는 온전하게, 완전히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녀가 항상 받을 자격이 있던 그대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